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내로남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야, 우리 칸트님께서 그 옛날에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 인간들이 내로남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자, 그런 거 있잖아. 자, 여러분 칸트 하면 어떤 느낌이 딱 떠오릅니까? 칸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시간을 잘 지켰다. 뭐 이런 거. 윤리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자,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다? 행위 기준이에요. 행위 기준.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거를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 뭐 고민되는 순간 같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때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배가 고픕니다. 자, 저기 아무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은 다음에 배 짜라 해도 될까요? 하지 하면 안 될까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한 행동을 해도 될까? 안 될까? 보통은 뭐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 안 되는데? 라고 묻게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기준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찾아보는 게 윤리 이론이고, 단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일관성이에요. 이렇게 하자라고 해놓고서 안 지키면 그 아무 소용없다. 그 안 지킬 것 같으면 왜 하냐?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는 기준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나는 그래도 철학인데 명확해야지. 지금은 되고 나 이때 때는 아니고 마치 영화 제목처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항상 뭐 어떻게 일관성 있게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행위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을 보고 그 다음에 뭘 본다? 이거를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일관성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로남불하는 애들이 문제인 거죠. 응. 남보고는 봐봐, 지배자가 있잖아. 이렇게 해라고 해놓고서 가지고 일반인들한테는 막 안 하면 막 처벌하고 잡아주고 그래. 이제 지는 어떻게 해? 지는 아무것도 지키질 않아. 그러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칸트는 자, 행위 기준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도 일단 절대주의 쪽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아, 선의지가 있는 것만이 옳은 행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무엇이다? 선의지. 그리고 최고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또 뭐다? 선의지. 최고선은 첫 번째로 그 자체로 선해야 된대요. 헐. 다음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아야 돼요. 오. 세 번째, 결과하고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고 또 이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일관성 있게 이제 따를 수 있어야 된다. 예, 그거 말하는 거고.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결과를 너무 따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되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무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선의지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요거를 알려면 이제 다른 걸 또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준칙이라는 게 있죠. 준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각자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여러분들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건장한 진짜 골 때려 보이는 정말 무슨 저거는 고딩도 아니야 라고 싶은 고딩이들이 어느 으슥한 골목길에서 어느 약해 보이는 애를 갖다가 좁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습을 봤어요. 자, 도와줄래요? 그냥 못 본 척하고 갈래요?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 개 다 나왔네. 그게 여러분의 행위 준칙인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내가 도와줄 이유가 있을 거고 도망치시는 분은 또 도망치는 이유가 있고 또 신고하시는 분은 또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다 뭐다? 준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칸트는 이 준칙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준칙이라고 하는 건 다 달라. 그리고 사람마다 다 경험이 달라. 그것에 따라서 이 행위 기준도 계속 바뀌게 되면은 이거는 뭐 옳다 그르다를 아예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준칙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있다. 존재한다.
그리고 그 도덕 법칙은 어떤 수단성도 있으면 안 되고 어떤 목적성도 있으면 안 되고 그 자체로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이다. 그게 다시 한번 뭐다? 선의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지는 뭘까요? 그러면 자꾸 선의지라고 말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도덕 법칙으로서 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다 뭐가 있어? 선의지가 있어.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고 전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게 항상 동반되느냐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위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선의지가 있으면 옳은 행위이고 도덕적 가치를 가지게 되고, 선의지가 없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사실 사람마다 그런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수행평가 점수를 잘 받으려고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점수 따려고 한 그 행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은 그거는 선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좋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건적인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칸트가 만약에 무덤에서 벌떡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 할 거예요. 이런 걸 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안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벌써부터 그런 얄팍한 그런 계산적인 선의식을 애들한테 심어주는 것인가?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이 사람. 자, 그러면은 선의지가 있는 행위는 무엇이냐? 자, 오로지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나의 성향이나 이익이나 이런 건 상관없어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또 TV에서 나오겠죠. 어느 유명하신 분이 연탄 나르는 봉사를 했다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TV를 보면서 저 좋으신 분들이 연탄 나르는 일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속 깊이 뿌듯해 하겠죠. 자, 그거는 선의지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자, TV 나왔어요, 방송에. 그게 과연 정말 해야 하니까 오로지 의무만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요만큼이라도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건 선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그러면은 그 행위 자체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건 아닙니까? 라고 하지 마. 아니야.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선의지가 없어. 그러면은 그거는 조건적으로 그냥 좋은 일이 생긴 거지 도덕적으로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오, 이런 사람이 칸트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공리주의를 한번 봅시다. 아니, 내가 연탄을 날랐어. TV에 나와서 자랑질을 하든지 말든지, 자, 그는 옳은 행위예요, 그런 행위예요. 공리주의로 본다면. 왜 너무 고민이 길어지는 거 아니야? 무조건 옳아요, 이거는. 다수가 행복하면 옳은 거야. 그거 연탄 누구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누구 불행해질 사람이 있어요? 연탄집 아저씨는 연탄 팔아서 좋고, 봉사활동하는 사람은 기분 좋아서 좋고, 거기 봉사평가 받으려고 간 고딩이는 점수 받아서 좋고, 연탄 받은 사람은 연탄 받아서 좋고. 아니, 다수가 행복하잖아. 그러면 된 거야. 그럼 옳은 행위예요. 뭘 고민해? 근데 이제 칸트 이런 거는 맞는가 아닌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이 이론의 최대 단점이라는 거예요. 딱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참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논리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행위를 할 때마다 난 칸트 선생님이 나 너무 좋아. 난 칸트가 짱이라고 생각해. 그래, 나는 칸트 선생님이 시킨 대로 살아갈 거야. 근데 뭔 행위를 할 때마다 나 이거 선의지가 맞는 거 맞을까? 나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잠깐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게 선의지가 아닌 거 아닐까? 이래가지고 뭘 하나 할 수 있겠냐고. 이래가 그런 것들. 자, 아무튼 자, 선의지는 뭐다? 오로지 해야 하니까 한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너무 막연하잖아요, 사실. 어떤 게 그러면 내가 선의지가 있는 건지, 어떤 게 선의지가 없는 건지. 선의지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규칙을 만들게 돼요. 그게 3가지 규칙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정언명령이라고 하게 되죠. 자, 1번. 너희 행위의 준칙이 너희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법칙이 되는 것처럼 행위하라. 헐. 2번. 당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에 있어 그의 인간성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다음 3번. 아휴, 이걸 다 적어야 돼. 각자가 규칙을 보편적으로 입법하고자 할 때 그 규칙은 각자의 의지에 의해 자신에게 부과될 수 있는 규칙이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해요. 우리 시리 쟤는 약간 좀 돌팔이야. 가만히 보면. 자, 이렇게 세 가지 규칙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따르면은 여러분 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 간단하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에 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세 개만 다 갖추면 돼. 자, 1번.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법칙이 되는 것처럼 행위하라. 자, 뭔 말일까요, 이게? 준칙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내 나름대로 내 행위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행동해야지라고 내 나름대로 나만을 위한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규칙이 내 의지에 의해서 마치 보편적 법칙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규칙이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모순을 가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뭐가 좋을까? 난 얘가 안 떠오른다 지금부터. 좋아. 이거 한번 해보자. 좋아. 내가 이렇게 규칙을 세웠어.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나는 거짓말하는 새끼가 난 제일 싫어.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돼.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내가 내 행위 준칙을 세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거짓말하니? 너 왜 거짓말하니? 보통은 다 이게 말이 돼요. 거짓말하는 걸 뭐 누가 독해할 수 있겠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한 아이가 있는데 아주 어린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 거야. 이 아이한테 진실을 대짜고짜 말하면은 이 아이가 받을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엄마는 잠깐 천국에 놀러를 갔다 오신 거야. 여행을 갔거든.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있으면은 엄마가 또 여행 갔다가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거짓말은 옳아요, 글러요? 이걸 보고 뭐 왜 거짓말을 해? 라고 말할 사람이 전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근데 이놈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거짓말 절대 하지 말라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가야, 저 사람이 틀린 말 하는 거야. 네 엄마는 죽었어. 네 엄마는 죽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진실을 너무 잔인하게 얘기해주게 되면은 그 아이가 받을 상처, 충격, 또 완화될 때 좀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게 이제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걸 갖다가 과연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좀 필요에 의해서 거짓말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어떻게 무조건 진실을 말하려고 할 수 있냐. 그럼 그 아이가 겪어야 할 그런 거는 너는 아예 뭐 생각을 안 하느냐. 그렇죠? 자, 그러면은 1번이 깨지는 거예요.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법칙이 되는 것처럼 행위하라. 다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2번. 당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에 있어 그의 인간성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이거 참 좋네. 뭔 말이야 도대체. 한 번 더 봐봐. 당신이나, 그러니까 나나 다른 사람의 인격에 있어, 그러니까 너와 나, 그의 인간성을, 우리의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해야 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이건 좋은 예가. 사람이 누군가를 수단으로 대하는 그런 순간은 정말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불러가지고 119 부르는 것도 우리는 그 119 소방사를 갖다가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경찰 아저씨 부르는 것도 우리는 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단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는데 다만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하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항상 중시하라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예요. 다음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마지막이에요. 각자가 규칙을 보편적으로 입법하고자 할 때 그 규칙은 각자의 의지에 의해 자신에게 부과될 수 있는 규칙이어야 한다. 한 번 더. 각자가 규칙을 보편적으로 입법합니다. 여러분이 행위 기준을 아무거나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규칙은 나 자신에게 부과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내로남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야, 우리 칸트님께서 그 옛날에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 인간들이 내로남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자, 그런 거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결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람을 펴서는 안 된다. 바람을 피면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라고 이제 규칙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순간이 생긴 거예요. 헉! 저 여자 뭐지? 이 가슴 뛰는 느낌 뭐지? 이게 사랑인가? 이 느낌 뭐지? 나는 이제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느낀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바람 피면 안 된다고. 내가 근데 이게 바람이야? 아니야. 이게 어떻게 바람이야? 바람은 니들 피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야. 내가 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바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3번이 깨졌잖아요. 그죠? 이거 말 그대로 이제 내로남불 한 거니까. 알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규칙을 정하든지 간에 이게 나 자신에게 또 만약에 나는 빼고 너희들만이라고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또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정언 명령이 나오게 되고 요 세 가지 규칙을 갖다가 따르게 되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 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의지는 타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있는 개념인 것이고 오로지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다시금 말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이거. 일단 이 세 가지 정언 명령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 외우려면 돌아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외울 건데 이거? 너의 행위에 존치기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된 법칙이 되는 같은 느껴도 짜증나. 그리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보편된 법칙이 되는 건가? 내가 하는 행동이 저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내로남불은 혹시 아닐까? 매 순간마다 판단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뭐 행동 하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회사에 갔어. 부하주한테 이제 뭐 하나 시키면서 이제 내가 좀 뭐라고 한 거야. 당연히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나? 라고 하는 순간 내가 방금 전에 한 이 행위가 보편된 법칙이 되는 행위가 내가 얘 보고 지금 깐 이 행위가 얘를 갖다가 목적으로 대한 게 맞을 걸까? 나 혹시 수사로만 대한 건 아닌 걸까? 막 고민되는데 너무 애매한 거야. 뭐하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마다 이게 맞나? 사안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게 정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대 사회하고는 안 맞아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같이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이 세계를 가지고 행위를 하라? 야, 이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될걸요. 진짜 안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 아니 안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 요새 또 핫한 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여러분이 집주인인데 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세를 주고 여러분이 다른데 세를 살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집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갈 데가 없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러한 행위는요. 저 1, 2, 3번을 통해 가지고 그럼 가는 게 맞는 건가? 안 가는 게 맞는 건가? 판단이 잘 서요, 이게? 나는 그 사람을 목적으로만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은 게 맞는 걸까? 너무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나는 이 행위를 하는 게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그러면 내 세입자만 생각해야 돼? 근데 나도 지금 당하는 입장인데? 자,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 맞잖아요. 왜냐면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는 정말
물리는 관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갖다가 이 논리를 가지고 행위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절대주의 이론을 갖다가 잘 주장하지 않습니다. 심플해야 되고, 간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적용하기가 쉬워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뭐다? 그게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공리주의는 그뭔 얘기를 했길래 모든 순간마다 공리주의가 짱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토록 하는 걸까? 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무엇이다? 공리주의를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